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하는 지수가 다음 달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통합되면 앞으로 코스닥 투자가 늘어날까요? 글쎄요, 이제 이거를 참 말하기는 방송에서 그런데 이제 왜냐 그러면 이제 투자와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사실 설립한 그 배경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꽤 오래됐고요. 코스닥은 96년부터 시장을 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 부분은 또 따로 떼어가지고 벤처 종합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술 관련된 주식들은 코스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기업과 우량주들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은 코스피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연계관계를 생각하는 거겠죠. 사실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운데서 기술적 발전을 필요로 할 때 코스피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연동돼서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회사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LG화학과 관련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이 사실은 달라요. 두 개가. 하나는 대기업 중심군, 우량기업군 또는 뭐 주식 분배, 주식 발행량이 좀 많은 군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그럼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느냐 이제 이런 면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어서 통합된다고 해서 또 코스닥 투자가 늘어난다. 850, 900을 향해서 가고 1000까지 간다. 이런 큰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조심해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자유한국당 복당설이 돌았었죠. 바른정당에서 김세현 의원, 또 이학재 의원, 남경필 도지사 뭐 이런 몇 분이 계셨는데 이학재 의원은 남아서 통합신당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모양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아주 감동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이학재 의원께서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통합신당이 개혁적 중도보수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학재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네, 오늘 입장문을 말씀하셨어요. 예. 바른정당에 남아 진통 속에 있는 통합신당 출범에 힘을 보태고 통합신당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민이 많이 숨어 있네요. 문자 중간중간에. 예,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고민을 지리산을 아드님과 함께 산행을 하셨어요? 예. 저희 아들이 1월 4일 날 군에서 이번 1월 4일 날 제대를 했거든요. 예. 1월 5일 날 이제 아들하고 같이 3박 4일 동안 네. 지리산에서 제일 긴 코스가 이 화엄사에서 천왕봉 거쳐갖고 거기 대원사로 내려오는 화대종주인데 예. 3박 4일 동안 같이 했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고민하던 거 네. 그걸 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산행을 했는데 네. 뭐 결국 제가 산에 갔으니까 예. 이 산이 아무리 계절적으로 겨울산 춥고 험하고 높다고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닫다 보면 정상에 가는데 네. 또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포기하면 네. 뭐 절대 오를 수 없다는 그런 뭐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왔고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신당이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예. 또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걷겠다고 예. 그리고 다짐하고 내려왔습니다. 천안봉까지 종주를 하셨으면 틀림없이 그 산청 함양 이쪽으로 다 한 바퀴 도르신 셈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산이 뭐라고 하던가요? 산은 이 가파를수록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산이 결국은 산이 저한테 대답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 결국은 제 문제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산에 가서 생각할 기회를 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그럴 기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예. 꾸준히 가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듯이 네네. 뭐 어렵고 알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앞만 보고 가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김세현 의원은 탈당을 결정을 했죠. 예, 맞습니다. 예. 지역 민심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유승민 대표는 이학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도 지역 민심과 관련돼 갖고는 제가 지역에서 구청장도 2번 했고 국회의원 3선을 하니까 네.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은 보수이고 네. 보수 중에서도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좀 적극적인 보수일 수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김세현 의원님 그 동네처럼 저한테도 복당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또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예. 유승민 의원은 저한테 어차피 우리가 당시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생겨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따뜻하고 깨끗한 보수를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힘들다고 다시 되돌아갈 건 온당치 않지 않냐. 네.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했고요. 예. 저는 이제 기왕 하려면 지금도 조금 불안불안하다고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기왕 하려면 정말 확실하게 화끈하게 하자. 네. 속도감 있게 네.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해야지 적극적으로 해야지 예. 통합이라는 그런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래야지 네.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다. 이런 요구를 했고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이런 화답을 했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과정에서 이 주제가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게 사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가 정말 마음을 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마음 둘 곳 없는 보수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쉽게 포기하려고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학재 의원의 잔류선언이 이 추가 탈당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막는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그동안에 거론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잔류를 선언하면서 또 이 통합신당의 힘을 보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음에 둘 곳이 없는 지지할 세력이 없는 그런 이 보수축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 지지 철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입장을 정리했고 제가 입장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저보다 좀 적게 그 마음이 흔들렸던 이런 분들은 같이 다 정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회동을 또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이게 이제 방금 이제 속도감 있게 가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또 전당대회를 바른정당에서 먼저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는 것 같은데 통합선언문 발표를 앞두고 어떤 내용이 다음 주에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두 분이서 말씀을 나눈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하지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내부의 의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보다는 좀 편하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과 관련돼서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에 실어주고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저희는
그거는 뭐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예.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는 이 당원들의 의사를 더 예. 빨리 예. 부를 수도 있습니다. 도움만 된다면. 예.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우리 박상병 박사께서 가끔 말씀을 하시고 또 노동일 교수도 그렇게 지원을 하시던데 제3의 길, 제3의 정당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가 만일 지자체 선거 이후에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이 바른국민의당이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많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통합의 시너지는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 혹은 안철수 대표가 배구종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유승민 대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점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통합의 시너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게 지지를 해도 거기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또 지지를 철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말 양극단을 배제하고 예. 그다음에 그 중도 보수 개혁 노선으로 오로지 민생만 보고 열심히 그 국민들을 챙길 수 있는 네. 그러한 정치 세력을 원하고 있고 특히나 이거는 보수에서 많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통합의 시너지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저희가 감안해야지 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리더십은 뭐 안철수 대표 리더십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요? 예전에는 좀 예를 들자면 좀 학자적이고 예. 좋은 의미의 좀 아마추어적이고 뭐 이런 다고 보면 지금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정치력을 구사하는 네. 그렇게 변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유승민 대표도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안보관이나 민생 경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 갖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당의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것들을 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봤던 분들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두 분 다 많이 바뀌었어요. 예. 정말 절박함도 가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유승민 대표나 이 보시기에 옆에서 안철수 대표나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박영선 의원 같은 분들은 한때 안철수 대표와도 가까웠고 그랬는데 그분들과의 뭐 소통이나 이런 것은 뭐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뭐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정치적으로 본다 하면 네. 만약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갖고 중도 개혁 보수가 새로운 기치를 들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네. 개별적인 친소관계를 떠나서 네. 많은 분들이 이 노선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중도라는 말씀은 앞에서 양극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불교 용어로 말하면 양변, 뭐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면을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또 개혁적인 이미지의 중도 보수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해 보겠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박지원 의원이나 정동영 청정배 의원 중에서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부정적이고 이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도 박지원 의원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이 살짝 비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또 하여튼 정치권에서 굉장히 대선배님이기 때문에 개인을 두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네. 그 대신에 이것은 이제 무슨 당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념과 철학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어떤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학재 의원하고 인터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학재 의원의 성향이라 그럴까요? 외람됩니다만 상당히 중도적인 느낌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은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중도 보수 중도 보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도 보수가 잘못하면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회색 지역에 있는 사람일 수도 비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하지만은 이게 이 양극단을 주장하다 보면 네. 정말 합리성을 결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꼭 지금은 중도 보수가 필요한 네.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햇볕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햇볕 정책은 이 과거의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에 햇볕 정책을 추진하셨던 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의 어떤 그 이념 차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햇볕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예. 저는 그거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과거에 그 시대에 그것을 특히나 또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햇볕 정책 추진할 때에 있지도 않았던 당인데. 예, 물론 이제 거기에 구성원들 중에는 관여했던 분들이 계시지만. 네네. 저는 앞으로가 중요한데. 예. 앞으로의 안보관, 대북관이 중요한데. 네네. 예를 들자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예. 북한 선수단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다 환영을 하는데. 네. 반대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한다 그러면 두 당이 공히 규탄하고 네. 제재해야 된다는 강한 대북 압박의 입장을 내놓을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네.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구성원들 중에서 아닌 분들이 뭐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입장을 조정하지 않는 한 함께하기가 어렵겠죠. 예. 대부분이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어쨌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잘 해결이 되어서 보수와 중도를 잘 쓸어담고 쓸어담는 편이 이상합니다. 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